안녕하세요. 서울 자취생활 59일 차입니다. 오늘 11시에 손님 오셔가지고 상담했고요. 그 오신 분은 미국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뉴욕 맨하탄에 사시는 목사님이셨고요. 그 지인분들이 또 부동산 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하셔가지고 이제 미국에 가셔서 자료 공유하시겠다고 하셔서 오셨었고, 이분은 군 장교 출신이셔서 왜 평택이 중요한지, 미군이 평택에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저한테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다른 좋은 분도 제가 또 그분에게 또 연결시켜 드렸고, 그 점심 식사 이후에 계속 또 전화하고 고객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사과랑 곡물 쉐이크로 저녁을 집에 늦게 와서 먹었고, 그 에너지를 모두 집중을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집에 오면 늘 졸립고 피곤합니다. 그래도 오늘도 그 끈기 프로젝트 독서편 하느라 제가 오늘 읽은 책은 요 책이에요. 부동산 상식 4전. 그래서 이 책이 배경록이라고 하시는 분이 쓰셨는데 교수님이세요. 개건 교수로 활동도 하시고 책도 굉장히 좀 쉽게 쓰여졌는데, 여기 앞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독자의 1초를 아껴주는 정성.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 내 시간을 아껴주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돈 벌게 해주는 정보를 주는 것도 중요하고, 저는 돈, 시간 다 중요하게 생각해서, 특히 전 제 시간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싶고, 제 시간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싫어합니다. 여기에 그 집에 대한 그런 정보들도 좀 잘 나와 있어요. 보이세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의 차이점에 대한 것도 나와 있고, 집과 관련된 돈, 언제 무엇을 내야 할까. 그래서 내 집에 살고 있을 때는 관리비, 재산세, 주민세, 집을 빌려서 살고 있을 때는 관리비, 임대료, 주민세, 집을 살 때는 매매대금, 인테리어 및 수리비, 이사비, 중개수수료, 취등록세, 등기비용, 여기 이제 법무사 비용 이런 것들, 집을 팔 때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집을 빌릴 때 보증금, 중개수수료, 이사비, 전세권 등기비용, 집을 빌려줄 때 중개수수료, 수리비, 인테리어비, 내 땅에 집을 지을 때 토지 매입비, 중개수수료, 취등록세, 등기비용, 이게 법무사 비용, 설계비 및 인허가비, 건축비, 이거는 측량, 전기 및 수도 인입할 경우에 건축비가 필요하대요. 그리고 경매로 집을 살 때는 입찰대금, 감정가의 10% 또는 20%가 필요하고, 잔금, 세입자 명도비 또는 이사비가 필요하고, 취등록세, 법무사 비용, 인테리어 및 수리비, 미납 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경매로 집을 살 때 필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여기 프롤로그에 공감이 되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이 내용만 좀 말씀드릴게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공부는 필수. 부동산 지식은 쌓을수록 재산. 세상에 태어난 이상 우리는 부동산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당장 부동산을 매매할 만한 큰 돈이 없더라도 월세로 살고 있더라도 부동산 지식이 있어야만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 공부는 돈 많은 부자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진 돈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부동산 공부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고 더 나아가 월급만으로 이루기 힘든 재산 증식의 기회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공감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전 지금 제가 지식산업센터 분양 일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 좀 젊으신 분들, 20, 30대 분들 지금 당장 계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부하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빨리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돈 있으신 분들은 다른 거 투자도 뭐 많이 하실 거고, 그리고 그분들은 또 더 다른 그런 인맥들 통해서도 뭐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들으시겠지만, 특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실지 잘 모르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20, 30대 분들이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정말 크고, 그래서 내일도 그 방문 예정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11시에 젊은 부부 오실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그 젊은 남자분하고 통화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직 젊으시잖아요. 미리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오후 3시에도 그 상담 이야기 있는데 인천에 사시는 이분은 투자를 좀 하신 분이시고 네, 뭐 최근에 작은 평수 때 또 계약을 하셨는데 좀 큰 평수 없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투자는 어차피 하시는 분들은 해요. 잘 생각을 해보면 결혼을 해본 사람들은 뭐 한 번 한 사람들 그럼 이제 끝이겠지만 큰 일이 없는 한 끝이겠지만 누군가는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해요. 때가 차면. 그 저축 액수나 가용 자금이 다 다르겠지만 누군가는 그 범위 내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첫 투자들을 시작을 하고, 이미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 안에서 지금 이 시기 때 뭘 해야 되는지를 잘 아시는 거죠. 다들 그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어쨌건 그 첫 시작들을 다들 한다는 거. 그리고 지금은 지식산업센터가 투자하기에, 부동산 투자를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상품이라는 거. 그래서 진짜 많이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 책의 7페이지 보면은 이 저자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어요. 공인중개사는 경제치료사라는 마음으로 이 부동산 지식을 적어서 보았다 이렇게. 그래서 이분은 사람의 경제적 생명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다 이런 시각으로 책을 쓰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부동산 그런 계약들 아주 많이 한 거는 아니지만 뭐 집을 구하거나 혹은 다시 또 집을 내놓거나 이런 경우에 그게 이제 자주 없었고 또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도움을 돌아보면 이건 도움을 받은 거구나, 이분이 참 정직하게 잘해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고,
어떤 때는 그 부동산 업자 멘트로 낚인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공부를 안 한 내 탓이지. 그걸 그 몰랐다는 게 내 탓이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기는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솔직히 부동산 공부 쉽지 않습니다. 낯선 용어에 적용되는 법률, 세금도 분야마다 다르죠. 여튼 그러더라도 이제 공부가 필요하고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 위한 그런 여러 내용들 있어요. 아파트 임대, 전세, 그리고 상가, 토지, 그 서류들, 내 집장만, 전월세 구하는 방법, 그리고 대출 받는 법, 계약서 유리하게 쓰는 법, 그리고 분양 광고에 대한 거, 경매, 네, 이런 전체적인 그런 내용들 많이 있는데 정말 초보자들한테 꿀팁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 보시면 좋겠고, 여기 이제 제일 첫 번째 요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부동산으로 돈 못 버는 이유, 조상님 탓 아니라 내 탓. 되게 공감이 되는데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부동산으로 돈 벌 기회를 두세 번은 만납니다. 이때 부동산에 관한 지식이 있다면 그것이 기회인 것을 알아볼 수 있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회인 줄도 몰라서 놓치게 됩니다. 나중에서야 자신이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깨닫고 돈 벌 팔자가 아니라거나 조상님을 잘못 만났다며 탓을 하지요. 그러나 사실은 팔자나 조상 탓이 아니라 자신이 준비가 안 됐고 게을렀던 탓입니다. 어떤 사람들 집값이 너무 비싸다며 그걸 누가 살 수 있겠느냐 불평하는 사람에게 부동산 공부를 해볼 것을 권하면 대부분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소리야 라며 짜증을 냅니다. 하지만 미래를 미리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평생 돈에 허덕이며 삽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좋은 기회를 남에게 넘겨주면서 말입니다. 당장은 부동산을 구입할 돈이 없더라도 미래를 위해 부동산 공부를 해둔 사람은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고 결국 노력의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사례 중에는 틈틈이 경매 사이트 자주 보고 공부한 덕분에 자신이 살고 있는 전셋집이 경매로 나왔다는 거, 다른 이제 같은 건물에 경매가 나왔다는 것을 알고 추가 비용 마련해가지고 집을 구매한 그런 사례들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준비가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니까 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부동산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이제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도 관심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동천역 한번 오시면 저도 이제 관련된 내용들 좀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네, 돈 버는 정보는 맞고요. 지금 당장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으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예를 들면 분양사무소 같은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들도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무슨 얘기 하는지 또 어떤 식으로 여기는 그런 절차들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도 미리미리
또 사전에 알아두시면 자주 들을수록 더 많이 들려요. 한 번 들어서는 잘 들리지 않으니까 자주 듣고 공부하시고 미리미리 하시면 좋겠고, 또 혹시 이제 20, 30대 분들은 이제 아직 싱글이시거나 혹은 이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으신 경우에 혹은 결혼을 하신 경우에 혼자서 알고 있는 것보다는 같이 배우자나 이제 연인들이 서로 같이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자산을 늘리고 또 유지하기가 더 쉬워지니까요. 미리 이제 혼자만 공부하지 마시고 같이 많이 얘기 나누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유튜브 보면은 그런 내용 있잖아요. 자기 애인하고 같이 이제 임장 다니는 그런 얘기들. 참 부러운 내용이죠. 여기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이제 가족들이 같이 임장 다니면서 자산을 이렇게 늘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엄청 길게 찍었죠. 영상을 좀 지웠어요. 불필요한 자료들을 오늘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희는 이제 일을 할 때 고객들하고 통화한 내용들도 이제 다 녹음을 하게 되거든요. 자동 녹음을 해서 그 내용들 중에 이제 뭐가 문제가 없는지, 소통 가운데 내가 좀 미스를 한 것들, 이런 것들을 듣고 수정하는 것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용량이 이제 다 차가지고 더 이제 녹음이 되지 않는 상황이 돼서 그 내용들 다 다시 녹음을 하기 위해서 영상들 불필요한 것들 삭제했더니 시간적인 좀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어서 오늘은 길게 좀 찍어봤습니다. 지금은 10시 30분 정도 됐고요. 어제 통화했던 고객 중에 생각나는 분이 있어서 사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 5일 전 정도에 통화를 했는데 제가 옆에 적어 놓기를 병원에 입원하신다고 그 내용이 있었어요. 통화를 하다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일단 치료 잘 받으시라고 해서 제가 전화를 끊고 그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게 있었는데, 다시 전화를 했더니 전화번호가 없는 번호라는 거예요. 그게 불과 진짜 5일, 일주일 만에 없는 번호가 된 거예요. 근데 아프셨다가 입원한다고 했는데 그 며칠 만에 그 전화번호가 사라졌다는 거를 봤을 때 좀 순간 마음이 좀 먹먹했어요. 오늘 하루가 어제 죽은 사람한테는 그렇게 바라던 내일이라고 하잖아요. 이인수녀님이 이 말씀하신 걸로 제 책에서 읽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참 많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도 이렇게 기록을, 별거 아닌 것 같은 이런 기록을 이제 남기는 부분들이 저도 이렇게 한 번씩은 짧게 찍은 것들은 보거든요. 그리고 제 자신이 많이 웃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우리가 하루 사는 게 참 힘들지만 그래도 참 웃으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나도 웃으면서 지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전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위로하고 싶은, 다른 사람들도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하고 위로하고 싶고, 제 자신도
위로하고 싶어서. 그, 제가 좀 비밀이 많은 사람이지만, 누구나 그렇겠지만, 그, 최근에 있었던 일도 하나를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에, 마음으로 연애하는 사람이 생겼고, 얼굴은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메시지로 소통을 하면서 심지어 그분은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구글 번역기를 돌리면서 소통을 했고, 그 저랑 생각이 참 많이 비슷해서 정신적으로 많은 그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제 마음을 줬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일이 있어서 다른 나라를 갔고, 한 6주 뒤에 돌아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아직 6주는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연락이 안 된 지가 한 6일 정도 됐어요. 근데 상황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마음이 좀 걱정이 많이 되는 상태였어요.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 그가 있는 걸까? 아니면 사고가 나서 연락이 끊긴 걸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었던 마음이, 차라리 다른 여자 만나도 되니까 이 사람이 살았으면 좋겠다. 사고가 난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나 없이 행복해도 되니까 살아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누군가한테는 아주 소중한 사람이니까 꼭 살아있으세요. 행복하게. 이왕이면 행복하게. 네, 저는 이제 내일을 위해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 5일째가 아니라 주 6일째이고, 사실 일요일에도 출근을 해야 되는데, 제 고객 중에 한 분이 일요일만 시간이 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출근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쉬는 날이 없지만 그래도 그 소중하고 감사한 분들 만난다는 생각으로 이제 매일매일 체력 관리 잘 해서 저는 가급적 12시 전에 자려고 합니다. 그리고 12시 넘을 때도 영상 빨리 찍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자거든요.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고 편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안녕.